자, 로그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하죠. 계속 말합니다. 새로운 숫자를 등장시킨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뭐 때문이다? 방정식의 해가 필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자. 2의 1제곱은 얼마예요? 2의 제곱 얼마예요? 2의 몇 제곱 해야지 3 떠요? 몇 제곱 해야 돼요? 그딴 거 없어요. 그쵸? 알지 못해요. 새로운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수에 문자가 들어있는 형태의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숫자를 도입합니다. 자, 말 그대로 이런 형태예요. a의 x제곱이 b가 될 때, n이 될 때 이제 밑에 대한 이야기니까 a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요. 이게 a가 1이면 무조건 이 x가 뭐가 되든 1밖에 안 나와서 취급하지 않고요. n이 0보다 클 때 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가정일 때 이런 거듭제곱처럼 표현한 이 지수가 말이 되겠죠? 이때 우리가 x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그 a의 n. 얘는 지수 또는 우리가 아까 전에 시간에 했던 거듭제곱근에 있는 숫자로 좀 작게 써요. 작게 좀 이 로그 밑에 쪽에 쓰고요. 이게 좀 크게 씁니다. 마찬가지로 a는 0보다 크고요. a는 1이 아니어야 되고요. n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립니다. 이걸 우리가 로그라고 해요. 로가리즘에 있는 그 앞에 세 글자 로그만 따서 한 거고요. 계속 말하지만 필요해서 만들어낸 수입니다. 무리수겠죠. 실제로 유리수는 아닐 거예요. 뭐 기본적으로 무리수가 유리수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다양한 수들이 있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제곱근, 이번 시간에 로그라고 하면서 새로운 숫자 무리수 두 개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로그 a의 n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파생된 거다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지수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a의 x제곱이 n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a의 x제곱은 n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때 우리가 여기 밑에 있는 놈을 이름하여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해요. 그렇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진수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써 있는 것을 밑에 조건이라고 말하고요. 여기 써 있는 걸 진수 조건이라고 말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의 세제곱은 얼마야? 8이잖아? 이걸 로그로 쓰면 로그 2의 8은 3 이렇게 됩니다. 2의 세제곱은 8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로그 2의 8은 3 이렇게 된다. 맞죠? 새로운 숫자를 배웠어요. 이 숫자는 기본적으로 지수 형태에서 파생된 거라서 하나하나 다 지수 형태로 비교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성질을 일단 기본적으로 밑과 진수의 조건에 따라서 a 0보다 크고요. a 1이 아니고요. m과 n이 둘 다 0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로그 a의 1은 a의 0제곱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로그 a의 1은 0입니다. 반대로 a의 1제곱은 얼마예요? a죠. 그래서 로그 a의 a는 얼마? 1이 됩니다. 지수 형태에서 오는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숫자를 배우면 그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쵸? 그래서 더하기, 빼기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로그 a의 m과 로그 a의 n을 더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로그 a의 mn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청학부에서 기출문제로 나왔고요. 이게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봐달라라는 게 기출문제였어요. 자, 하나만 설명을 해볼게요. 로그 a의 m이라는 건 x,
로그 A의 n이라는 건 y라고 한다면 A의 x제곱은 n, A의 y제곱은 n. 둘을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로그로 바꾸면 로그 A의 mn은 x 플러스 y. 즉 로그끼리 더하면 뭐다? 진수에서 곱해지는 형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로그의 덧셈이에요. 이렇게 증명해 줬으면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당연히 더하기가 있으면 우리가 뭐도 해야 돼요? 빼기가 있겠죠. 빼기는 뭘까? 더하기가 곱하기라면 직관적으로 추측할 수 있죠? 네, 나누기입니다. 나누기가 돼요. 근데 우리가 더하기를 여러 번 하면 뭐야? 그걸 뭐라고 말했어? 더하기를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을 우리가 뭐라고 판단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뭐라고 말해요? 곱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더하기가 많이 있으면 뭐야? 곱하기야.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로그 A의 M 곱하기 K는 뭐야? 로그 A의 M을 K번 더한 거잖아. 그치? 근데 K번 더한 건 진수에서 어떻게 돼요? 곱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A의 M의 K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첫 번째 로그의 성질. 첫 번째 로그의 성질이라고 말했다는 것은 로그의 성질이 더럽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더럽게 많습니다. 두 번째 성질 우리가 이름하여 밑에 변환이라고 이름 붙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로그는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하든 뭘 하든 밑이 같아야지만 연산이 됩니다. 밑이 다르면 연산이 안 된대. 거듭제곱근에서 앞에 숫자를 맞춰주듯이 여기도 뭔가 맞춰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변형해주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그 A의 B라는 것을 사실 이것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교재에는 안 써줬죠. 아, 써주긴 했구나. 로그 A의 B라는 것을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고 밑을 분모로 진수를 분자로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의도는 이거예요. 새로운 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밑을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로그 A의 B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걸 더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뭔 말이냐면 로그 A의 B라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밑을 B로 바꿔주면 B의 A분의 로그 B의 B죠. 근데 앞에서 했어요. 여기 밑과 진수가 같으면 뭐야? 1이죠. 그러면 얘는 로그 A의 B, B의 A분의 1. 사실 얘가 말하는 성질이 뭐냐면 이렇게 슉 넘기면 뭐예요?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 곱한 거죠. 근데 그게 얼마가 돼? 1이 되거든? 그쵸? 맞아. 그래서 요거랑 마치 소거되듯이, 약분 아니에요. 소거되듯이 계산돼서 1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재에 이걸 이용한 애들이 나왔는데 이거 조금 더 이제 밑에다가 써주세요. 여기 보면은 로그 밑에 변화 오른쪽에 작은 글씨로 이거 써있죠. 별표 쳐주시고요.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써주세요.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랑 로그 C의 D가 곱해지면 얘랑 얘는 지워지고요. 얘랑 얘도 지워져요. 그래서 뭐가 남냐? 로그 A의 D만 남습니다. 소거예요. 약분이 아닙니다. 소거를 통해서 얘만 남는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소거를 통해서 얘만 남는다. 말해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질이에요. 성질 많다 했죠? 성질 3. 여러 가지 성질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뭐냐? 이건 뭐 전제 조건은 그냥 안 쓸게요.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로그 A의 m제곱에 B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애를, 그러니까 우리가 진수에 지수가 붙어 있는 건 앞으로 꺼내진다라는 개념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맞죠? 근데 진수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건데, 그게 밑에 변환과 얘를 합치면 다음과 같이 된답니다. 뭐냐면 분모에 있는 밑에 있는 애는 분모로, 진수에 있는 애는 분자로 꺼내지면서 이렇게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그 A의 m제곱은 그냥 m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로그 A의 m제곱에 A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n분의 n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안 적혀 있으니까 적으시고요. 여러 가지 성질 1번 옆에다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로그 A의 A m제곱은 m이고요. 이게 꺼내지면서 로그 A의 A는 없어졌다는 개념이고요. 여기도 꺼내져서 m분의 n 꺼내지고 로그 A의 A니까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가 좀 특이한데 A 로그 B의 C라는 애가 C 로그 B의 A, 여기 밑과 그 로그에 있는 진수가 위치가 바뀌어도 동일하대요. 그건 되게 특이하죠? 자, 여기서 파생되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거입니다. 그래서 A의 로그 A의 B는 어떻게 되냐? B가 됩니다. 그럼 얘랑 위치가 바뀌면 B의 로그 A의 A가 되는데, 그럼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B만 돼요. 안 적혀, 이거 옆에 적혀 있나요? 여기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적어줘요. 자,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밑에 24페이지에 가장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상용 로그라고 되어 있는데, 상용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맞아요. 널리 쓰는. 로그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지수에 대한 근으로 만들어졌다 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원래 맨 처음에 등장 배경은 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지수를 다룰 일이 많지 않거든. 지구 내에서는. 근데 이게 우주로 확장되다 보니까 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지구부터 달까지 거리가 얼마야? 엄청 크죠? 지구에 있는 단위로 쓸 수가 없어. 그치? 맞죠? 엄청 크잖아? 지구보다도 훨씬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치? 지구에 있는 우리가 고작 이 천문학이 이제 슬슬 대두되던 게 르네상스 이후니까 해봤자 1500년대란 말이야? 그때 쓰던 게 뭐 킬로미터가 있었겠어?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근데 그걸로 그 조망만한 단위로 달까지의 거리를 표현하려면 엄청 크겠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10의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했을 요 그때 당시에. 10의 거듭 제곱 또는 이제 다른 거듭 제곱을 이용해서 많이 표현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과학에서 쓰면 사실 밑이 10보다 더 자주 쓰는 애가 있습니다. 2.71828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애가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미적분 처할 때 배워요. 어쨌든 자연과학에서는 다른 밑을 쓰는 게 기본인데, 그럼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밑을, 흔히 말하는 2라는 애를 이용해서 밑을 쓸 일이 없어요. 자연과학에서는 얘만 씁니다. 밑을 다른 숫자를 잘 쓰지 않아요. 얘가 자연과학에서 엄청 위대한 일을 벌여서.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그러니까 어떤 과학 계열 말고 우리가 큰 숫자를 다루는 계열이 어디 있는지 혹시 알아요? 자연과학 말고 큰 숫자를 다루는 인류의 어떤 분야.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다루는 돈이 좀 크죠.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좀 지수를 이용한 형태가 등장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그럼 밑을 10, 우리 10신법 쓰니까 10으로 하자라는 배경 하에 만들어진 애가 상용 로그입니다. 상용화했다는 거예요. 자연과학 계열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10진법을 기준으로 하니까 밑이 10이네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특수한 일까지 했냐면 이게 꼬꼬마를 위한 거잖아. 자연과학하는 그 미친놈들이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일반인급에 해당하는 그냥 계산 두드리는 애들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럼 걔네들은 계산을 잘 못하잖아. 그래서 걔네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줬어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준 로그 표를 만들어줍니다. 네이피어라는 양반이 그걸 해줬고, 네이피어가 했던 걸걸? 그래서 상용 로그 표라는 거, 우리 제곱근표, 삼각비표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것처럼 상용 로그 표라는 걸 만들어주고 그걸 이용해서 값을 좀 쉽게 구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하겠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걸 합니다. 얘를 계산할 수 있게 돼요. 로그를 이용하면. 계산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근데 끔찍하죠? 계산기 없는데 이거 계산할 수 있어, 니네? 못하지 않을까? 왜냐면은 01.21에 30제곱이면 소수점 아래 몇 자리까지가? 60자리까지가. 그죠? 반올림을 해도 그지 같겠죠. 중간중간에 반올림을 해도 그지 같단 말이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알죠? 모르는구나. 나중에 다시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복리가 뭔지 알아요? 복리? 복리 뭔데? 맞아. 사회책에 나오는 거. 뭐야? 돈 불리는 거. 어떻게 돈 불려? 이자가. 맞아. 이자가 이자 낳는 거야. 잘 말했어. 은행에서 쓰겠죠.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었어. 그럼 한 달 뒤에 이자가 예를 들어 20%야. 그럼 한 달 뒤에 얼마가 나와? 200만 원 나오죠. 그럼 그 다음 달에 얼마 나와? 얘의 20% 24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뭐다? 1000에서 1.2를 곱하고 또 1.2를 곱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복리라고 말하고요. 은행에서 쓴다는 건 확 와닿죠? 그쵸? 왜냐면 내가 돈 넣어놓고선 이자 불리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런 개념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내가 지금 이걸 썼다고 너희들이 그걸 이해하거나 다 기억할 거라고 생각지 않아. 그래서 왼쪽에 다시 한번 적어두고 보면서 해보죠. 다시 로그의 정의부터 ax제곱은 n일 때 x를 로그 a의 n이라고 말하며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이걸 뭔 조건? 밑에 조건. n이 0보다 크다 뭐? 진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밑에 조건, 진수 조건. 성질 1은 로그 a m 더하기 로그 a n은 얼마다? mn이다. 빼기는 뭐다? 나누기다. 곱하기는 뭐다? 거듭제곱이다. 밑에 변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로그 a의 b는 c의 b 나누기 로그 c의 a 이렇게 되고요.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가 얼마? 1이 된다 라는 것과 동시에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c는 그럼 뭐가 된다? 로그 a의 c가 된다. 이거 소거되고 얘 밑으로 이거 진수로 넘어가죠. 성질 3 로그 a m제곱의 a n제곱은 b n제곱은 n분의 n 로그 a의 b고요. 여기서 파생되는 게 뭐다? 이거는 로그 a의 m제곱의
a의 n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깔끔하게 n분의 n 이렇게 되는 거죠. a 로그 a의 b는 얼마? b가 된다. 줄을 해줘야 되니까 요거까지는 써볼까요? 이렇게 보면서 합시다. 알았죠? 보면서 해보죠. (162번) x는 로그 3에 루트 3 더하기 루트 2. 저 첫 번째 거에 따르면 3의 x제곱이 얘라서 3의 x제곱은 루트 3 더하기 루트 2. 그럼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게 분모로 가라는 이야기죠. 유리화하면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3의 x제곱 빼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은 2를 빼는 거니까 얼마? 2 루트 2. (164번) 로그 a-2의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가 모든 x에 대해서 정이 되도록 이라고 했는데, 로그가 정이 되려면 진수 조건 0보다 커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크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조건에 따라서 a-2가 0보다 크고 a-2는 1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제끼면 a가 될 수 있는 건 4, 5, 6, 7 다 개수 세달라 했네요. 4개가 됩니다. (168번) 216의 약수를 a1부터 an까지라고 표현을 했대요. (216의 약수) 1, 2, 3 128 108, 216. 얘네들을 A1, A2, A3, A, 15, A16 이렇게 새겼다는 거죠. 로그 6의 A1부터 A16까지 다 더해달랍니다. 로그에서 더하기는 저 성질 1의 첫 번째 거에 따르면 더하기는 곱하기죠. A1 곱하기 A2 곱하기 A15 곱하기 A16인데 16개를 다 곱하라는 건 아닐 거고, 맞지? 어떤 규칙을 찾아달라는 이야기겠죠. 규칙 보여요? 그쵸? 이 둘을 곱하면 얼마야? 216. 이 둘 곱하면 얼마야? 216. 아, 이거는 다 똑같네. 216이 되겠죠. 216이 몇 제곱? 8제곱. 216이 6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죠. 그래서 로그 6의 24제곱이 됩니다. 자, 아까 저기 성질 3의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보면 뭐예요? 우리가 a의 m제곱, a의 n제곱이면 n분의 n이죠. 1제곱에 24제곱이니까 24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172번) 보도록 해볼게요. 로그 C의 A 플러스 B 더하기 로그 C의 A 마이너스 B가 2래요.
로그에서 더하기는 뭐라 그랬어요? 곱하기라고 말했죠. 로그 C의 합차 공식 쓰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2래요. 자,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x 로그 AN이면 A X제곱이 N인 거거든. 그래서 이거는 C의 제곱이 얘입니다. 이건 좀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써야지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아, 뭐야. 피타고라스 정리네. 그쵸?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4번에 있죠. 빗변의 길이가 얼마인? A인 직각 삼각형 이렇게 다루면 되겠다. (178번) 보겠습니다. 내 양수 A, B, C, D에 대해서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D가 1이다. 아까 저렇게 말했는데 지금 성질 2의 맨 밑에 거 보면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B의 A가 1 되는데 뭔 말이지? 기억 B가 A제곱이래요. 그 말은 로그 A의 A제곱이 얼마라는 거야? 2잖아. 이거에 따라서 맞죠? 2죠? 그럼 로그 CAD가 얼마여야 돼?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 말은 뭔 말이야? 이 형태여야 되는 거죠? C의 이게 1제곱이고 이게 제곱인 거잖아. 그치? 아, C가 D의 제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D제곱분의 D라서 2분의 1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C는 루트 D 틀렸죠. AD가 1이래요. AD가 1이라는 건 D라는 걸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본 겁니다. 로그 A의 D, B 곱하기 로그 C의 A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우리가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요?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1은 꺼낼 수 있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된 거야, 사실. 마이너스 로그에 곱하기가 맨 앞으로 해도 되잖아요. 로그 C. 잠깐만. 근데 요 형태면은 저 성질 2에면 마지막 거 보면 여기 있죠.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를 곱했을 때 둘이 똑같으면 소거되고 얘네들이 붙어요. 그래서 여기가 소거되고 이 둘이 붙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C의 B가 얼마다? 어쨌든 1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C의 B에 마이너스 붙인 게 1이라는 거는 B라는 게 C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넘기면 BC는 1. 성질을 안 외우면 아예 진행이 안 됩니다. 정말 아예 진행이 안 돼서 뭐 적어 두고서는 보면서 뭐 하세요. 뭐 넘겨가면서 해도 되는데. 티귿. B랑 C랑 같대요. B랑 C랑 같다는 거 아까 말했다시피 로그 A의 B 곱하기 로그 C의 D에서 둘이 똑같으면 소거되죠. 로그 A의 D만 나왔습니다. 그게 1 되려면은 1등 뭐야? 저 성질 1의 첫 번, 이게 내가 실수로 지웠네. 똑같아야지 1 돼요. 그래서 얘랑 얘랑 똑같은 겁니다. A랑 D가 같은 거죠. 그래서 맞다. 답은 니은 디귿. (183번) A라는 애가 5 로그 5의 9제곱 마이너스 로그 5의 6제곱 이렇게 돼 있죠. 맞니? 내 것도 흐려서. 고마워요. 맞네요.
빼기는 뭐예요? 나누기고요. 6분의 9는 뭐 2분의 3인데 아까 전에 저희 성질 3에 저기 두 번째 동그라미 보면 로그 A의 B는 B죠? 5에 5니까 얘 2분의 3이 됩니다. 로그 4의 2 로그 9의 3인데 로그 4의 2는 저기 성질 3의 첫 번째 거죠? 2의 제곱의 2 3의 제곱의 3이라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즉 1이 됩니다. C는 로그 8의 로그 루트 2의 4인데 이것도 성질 3이죠. 로그 2의 세제곱에 로그 2의 2분의 1제곱의 2의 제곱이라서 2분의 1분의 2는 얼마예요? 4죠. 그래서 로그 2의 세제곱에 2의 제곱이라서 얼마? 3분의 2가 됩니다. 누가 제일 커요? A, 그 다음 B, 그 다음 C, A, B, C 이렇게 됩니다. 잠깐 나 뭐 풀고 있는 거야? 아, 잘못 풀었네. 뭐 알아서 밑에 거 푸셔요, 여러분들이. 밑에 것도 별로 안 어려워요. 뭘 풀든 상관은 없을 것 같아서 저기 186번 풀어줄게요. 186번 아까 전에 요거에 대한 증명을 안 했죠? 이거 안 썼네? 너. A 로그 B의 C는 C 로그 B의 A 맞죠? 얘랑 위치 바꿔도 똑같다 라는 거 지금 내가 빼먹었네, 안 썼고. 그거 증명해보죠. 186번. 원하는 건 이거예요. 로그 A의 B의 C 제곱이 C 로그 B의 A랑 똑같다. 그래서 그걸 증명을 어떻게 했냐? X라는 것을 A의 로그 B의 C 제곱이라고 본다면 얘를 이렇게 바꿀 때 로그 B의 X는 로그 B의 A 로그 B의 C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양변에 제곱한다 뭘 더한다 이러잖아. 근데 양변에 로그를 붙였죠. 이걸 우리가 로그를 취한다 라고 표현해요. 취한다. 행동을 취하다 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죠? 그치? 그 취하다예요. 그래서 취한다 라고 해요. 로그를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진수에 붙어 있는 지수는 꺼낼 수 있어요. 즉 로그 B의 X는 로그 B의 C 곱하기 로그 B의 A죠. 근데 여기 있는 거라서 꺼냈거든. 근데 꺼내놓고 보니까 사실 누가 달려있던 건지 우리가 판단을 못할 정도로 상관이 없대요.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얘를 올려요. 잠깐, 그럼 X가 얘랑 똑같은 거죠. X가 뭐였어요? A 로그 B의 C. 이게 X인데 이거에 따르면 C 로그 B의 A랑 똑같다. 자, 그래서 문제에 들어갈 빈칸은 얘입니다. 얘가 빈칸에 들어갈 답이에요. 이렇게 증명해주면 됩니다. 증명하는 문제는 가끔 나올 수 있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뒤에 문제가 중문제긴 한데 얘는 상대적으로 쉬워서 넘어갈게요. 191번. 우리가 무리수를 다룰 때는 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라는 멘트를 해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그리고 그 정수 부분을 표현하는 멘트를 기호가 있죠. 뭐예요? 정수 부분을 표현하는 기호? 가우스입니다. 가우스가 정수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가우스 2.1이라고 하면 얼마? 2. 가우스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정수 부분이라는 것은 소수 부분이 존재해야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이라는 건 뭐냐? 이 특징이 있어서 이게 마3이 되는 건데 소수 부분은 반드시 0보다 이상입니다. 1보다 작고요. 그래서 얘는 이거는 의미는 마이너스 2.1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3 더하기 0.9로 봐야 돼요. 왜냐면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더한 게 그 숫자다 라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가우스는 이게 내림하는 거예요. 내림에서 정수 만들어내는 걸 가우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고요. 가우스라는 걸 안 다뤘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정수 부분이 가우스야. 정수 부분 문제가 나왔다는 건 가우스를 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중3 이렇게 수업하면은 그런 거 나오던데, 중3 애들. A 얼마요? A가 자연수래. 어떻게 찾았어? 그러면 얘는 어떤 자연수랑 어떤 자연수 사이에 있어? 어떻게 알았어? 17 근처에 있는 제곱수를 생각했죠. 맞아요? 그렇게 우리가 했거든? 요게 정수 부분이야. 17의 정수 부분이라고. 17의 루트 17의 정수 부분은 4야. 소수 부분은 그럼 어떻게 구해요? 맞아요. 정수 부분을 빼면 소수 부분이 됩니다. 그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돼요. 방금 우리가 제곱되는 거 이용해서 정수 부분을 찾았듯이 로그에선 거듭 제곱을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거예요. 로그 선생님 아무것도 안 써있는데요? 밑에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이건 10이 숨겨졌다라고 판단해요. 우리가 이거 이름이 뭐라고? 밑이 10이네를 상용 로그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용화 됐기 때문에 밑을 안 쓴 건 밑이 10인 거다라고 하면 됩니다. 단 나중에 대학교 때는 통하잖아요. 대학교 때는 안 쓰면 이 숫자가 숨겨진 겁니다. 이건 고등학교 때까지예요. 그렇죠? 고등학교까지는 안 쓰면 밑이 10인 거다. 이거의 정수 부분을 FN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F1이라는 말은, F2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로그 2의 정수 부분이거든? 로그 2는 뭐랑 뭐 사이야? 그럼 이제 우리가 말했다시피 정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잖아. 루트 17 근처에 정수가 되는 걸 찾아서 루트 16, 4를 찾았다면 로그 밑이 10이네를 기준으로는 언제 자연수가 돼? 요 형태를 봐야 되거든. 요 형태. 근데 여기 밑이 10이잖아. 그럼 얘가 10의 몇 제곱이어야 돼? 다 거듭 제곱이어야지만 자연수가 뜬다고. 이해가요? 그래서 10의 1제곱. 로그 2부터 이거의 정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걔는 0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 우리가 로그 2부터 로그 9까지가 로그 10보다 작죠? 맞아요? 근데 로그 10이 얼마야? 로그 10의 10이 똑같죠? 똑같잖아. 지금 저 성질 3에 저기 보면 로그 A는 1이잖아. 얘 1이에요. 1보다 작습니다. 1보다 작으니까 다 뭐예요? 0. 얼마예요? 로그 1보다는 크거든. 로그 1은 얼마야? 저 성질 3에 밑에서 두 번째 거 보면, 세 번째 거 보면 로그 A의 1은 0이잖아요. 얘가 0이거든.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0.5입니다. 자, 그리고 로그 10부터 로그 몇 가지? 99까지가 뭐예요? 뭐보다 작아요? 로그 100보다 작거든? 100이 뭔데? 10의 제곱이잖아. 그치? 로그 10의 제곱이라서 얘가 얼마예요? 얘가 2야. 근데
그럼 여기가 1이고 얘가 2니까 1과 2 사이잖아요. 얘는 다 1점 뭐가 됩니다. 자, 이걸 총합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F2부터 F111까지는 0이 몇 개 있고요. 2, 3, 4, 5, 6, 7, 8, 9에서 8개 있고요. 1이 몇 개 있고요. 10부터 99까지니까 90개 있고요. 로그 100보다 이상의 애들은 다 2겠죠. 2가 몇 개 있어요? 100부터 111까지니까 12개 있죠. 그래서 114. 중학교 때 했던 거랑 비슷하죠? 이어서 195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죠. 로그 2의 3은 A, 로그 3의 5는 B, 로그 5의 7은 C예요. 이거를 이용해서 로그 14의 105를 표현해 달라는데 이게 문자가 비슷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숫자가 전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얘랑 얘를 곱하면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5를 곱하는 건데 여기에 따르면 2의 3이랑 3의 5를 곱하면 소거되죠. 그래서 로그 2의 5가 됩니다. 또 A랑 B랑 C를 곱하면 로그 2의 여기 로그 2의 5랑 로그 5의 7을 곱하는데 얘랑 얘가 소거되죠. 그래서 로그 2의 7이 돼요. 그래서 여기 전부 다 밑이 2가 되거든. 로그 2의 3은 A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말하는 로그 14의 105라는 애를 여기 있는 숫자랑 관련 지으면 밑에 변환에 따라서 얘죠. 밑에 변환 새로운 밑을 기준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14의 105라는 것을 로그 2의 14 로그 2의 105라고 할 수 있고요. 14는 뭐 곱하기 뭐예요? 2 곱하기 7 105는 3 곱하기 5 곱하기 7입니다. 자, 로그에서 곱하기는 뭐예요? 더하기로 쪼갤 수 있죠. 그래서 로그 2의 2 곱하기 로그 2의 7은 1 더하기 로그 2의 7 ABC 로그 2의 3 더하기 로그 2의 5 더하기 로그 2의 7 얘가 답이 됩니다. 자, 10분 쉬었다 하자.